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청각학회 홍보 임원을 맡고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조성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난청 환자의 관리와 청각 재활이란 주제가 되겠는데요. 저희 대한청각학회에서 주로 이제 이런 난청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연구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소리의 전달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귀에서 소리 에너지가 이제 공기 중에 진동 에너지로 들어오게 되면 이 웨이를 통해서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중위에서 소리의 증폭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팽이관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청력을 감지할 수 있는 청각세포가 이를 감지해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한 다음에 이걸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해서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웨이도염, 중이염 이런 것들도 다 난청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런 수술적인 치료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요구하는 질환들은 생략을 하게 되고요. 주로 이 달팽이관이나 신경 또는 그런 신경 전달 경로에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 이런 난청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난청의 정도, 어느 정도가 내가 난청이 있는 건지를 조금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이라는 단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정상에 가까운 건데, 우리가 25데시벨 미만의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거를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정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청력이 되겠고요. 저희가 한 청력 역치가 한 26에서 4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조용하게 되면 집이라든지 이런 조용한 환경에서는 소리를 잘 알아들으시는데, 조금 시끄러운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를 가시게 되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이런 게 이제 경도난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잘 하시게 되는데요. 이 40데시벨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일상적인 대화에 어려움이 되게 됩니다. 이게 중등도 난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청각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 이보다 좀 더 심해진 70데시벨까지의 중등 고도 난청이 되면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이제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등도 난청들은 이제 주로 이제 보청기를 착용할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좀 더 심한 난청인 경우, 예를 들어서 70일이 넘어가는 이런 청각 검사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거의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보청기로서도 어느 정도 이제 청각 재활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수술적인 이식형 청각 재활 장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을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손상된 청각세포가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달팽이관 안을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이런 청각세포가 있게 되고, 이것들이 청신경과 연관돼서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되겠는데요. 정상에서 이렇게 현미경 사진을 보면 청각세포들이 이렇게 이쁘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노화라든지 소음, 이런 이독성 약물들에 의해서 손상이 이렇게 한번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약물 치료나 이런 거에 이제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학회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청력 검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50세까지는 매 10년마다 이렇게 청력 검사를 가까운 병원에 가서 받으시기를 권유해드리고 있고요. 그보다 이제 나이가 더 드시게 되면 노화성 난청의 유병률이 거의 한 30% 가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듯이 매 3년마다 이와 같은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청력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의 관리,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청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난청의 정도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도에서부터 중등도 난청을 갖는 경우 이 보청기를 먼저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약물이라든지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고 단지 경제적인 부담만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효과도 크고 만족도도 큰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청기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재활이 되지 않고 환자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이런 수술적 이식형 보청기, 중이 이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보청기를 또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통해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식형 보청기는 이와 같이 이제 내부 기기를 수술로 피하에 이제 수술하게 되고요. 그 위에 이렇게 어음 처리기, 외부 장치를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외부 장치를 착용해서 이제 소리를 듣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청기와 중이 이식의 가장 큰 차이는 보청기는 주로 이렇게 웨이도 귓구멍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데 반해서 중이 이식은 피하에 이제 수술적으로 내부 기기를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외부 장치를 착용하고 이것들이 소리 신호가 무선으로 이 내부 장치에 전달하게 돼서 직접적으로 이제 소리를 좀 더 강하게 증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청기를 언제 착용하는 게 좋겠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난청이 발견되는 가장 가능한 이런 시기에 착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방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청신경 또 청각 피질, 소리,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갈수록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청각 재활 훈련 기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조기에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난청 환자들은 노인분들이 많으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청각세포가 이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보청기 착용을 이제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 문제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청기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는데 굉장히 섬세한 조금 테크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못 하셔서, 잘 못 키우셔서 소리가 울린다든지 이런 불편함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우리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착용을 가로막고 있고 또 이제 제대로 된 보청기 조절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다가 이게 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시고 또 자기가 보청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면 남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청력이 나쁜 거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셔서 착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한데요.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조기에 착용하는 것이 보청기의 청각 재활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극복하시고 착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청기를 처방하는 과정은 일단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봐서 외이에 문제가 없는지, 보청기 착용이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청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보청기 타입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귀고리형부터 귓속형, 고막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의 가장 적합한 타입의 보청기를 이렇게 추천 받으시고 상담해서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선택된다 그러면 본인의 청력도를 이렇게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본인의 청력도에 맞게 각각 주파수의 소리의 크기 증폭량을 조절을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못 조절하게 되면 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너무 안 들린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면 보청기를 쓴 상태에서 병원에서 이제 청력 검사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환자에게 적합한지를 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끝나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보청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적절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청기를 사용하면 굉장히 시끄럽기만 하고 청력의 이제 재활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추적 관찰 역시 중요한데요. 우리 청력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이렇게 청력도를 입력해서 증폭량을 조절해 준다든지 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성인에서는 6개월에서 1년 간격의 중기적인 청력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력 손실 정도를 앞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등도 영역의 영역은 보청기가 굉장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 40dB까지는 경도인 경우까지는 그냥 사시는 분들이 꽤 있죠. 하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도라 할지라도 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돼야 되니까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경도에서도 많이 착용을 하시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주로 이제 중등도나 중등고도의 청력 손실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시고요. 그 이상에서도 이제 보청기를 사용은 하시지만 잔청이 남아있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호흡이라든지 다른 이식형 청각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추가적인 그런 청각 재활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청기를 또 한쪽만 착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용적인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쪽만 많이 착용들 하시는데요. 보청기는 양측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고요. 그 이유는 소리 자체를 크게 들는 그런 청력 향상 효과가 또 있지만 더 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착용해야지만 또 이제 소음 환경,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청취력이 증가되는 이런 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양측을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항상 좋은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노인 환자분들의 한 10%에서는 오히려 양측을 착용했을 때 단측을 착용한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양의 간섭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적절한 상담을 진료를 받으시고 나서 양측을 착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청기라는 거는 한쪽 귀가 완전히 농이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잔청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만 소리를 증폭시키는 보청기를 통해서 소리를 크게 함으로써 소리를 듣는 그런 원리가 되겠는데요. 우리 한쪽이 아예 농인 경우에는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가 크로스 보청기라는 게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청기의 원리는 양쪽에 이렇게 착용을 하는 거죠. 이쪽에 착용을 하면 이쪽은 듣지를 못하지만 소리를 신호를 받아서 요즘 블루투스 기술이나 여러 가지 와이어리스 무선 기술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신호로 반대측 보청기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로 병변측 귀가 아닌 건측 귀로 이렇게 듣게 되는 그런 형태의 보청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으신 뒤에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청기를 사용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저희가 병원에서는 이식형 중위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수술이 시작됐고요. 이와 같이 내부 장치가 있고 밖에 착용하는 외부 장치들이 있습니다. 내부 장치는 이와 같은 자석을 포함하는 이런 트랜스듀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진동자를 수술로 소리를 전달하는 뼈라든지 아니면 달팽이관에 있는 그런 막에 붙여줌으로써 이제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중위이식을 결정하는 이유는 최소한 1개월 이상 적절한 보청기를 착용하신 후에도 재활의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보청기 특별한 이유로 지속적인 착용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요. 수술 방법은 이런 내부 장치를 이 소리 전달 뼈에 이식을 한다든지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달팽이관에 막에 직접 부착하는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결과는 주로 이 중위이식의 장점은 고음역에서 기존 보청기에 비해서 강한 증폭량을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우리나라 노화성 난청 환자라든지 소음성 난청 환자들은 대부분 고음역에서 난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있고요. 하지만 보청기에 비해서 이런 중위이식은 저음역에서 증폭량은 훨씬 더 약한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의 청력도와 반영해서 이게 나에게 적합한지 그런 것들은 병원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들과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향후 가장 효과적인 청력 재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이식형 골전도 보청기도 많이 시술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골전도 보청기는 여러분 골도 보청기를 골도 이렇게 이어폰을 쓰시는 분들을 거리에서 쉽게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소리 에너지를 이와 같은 골 진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골을 진동함으로써 바로 이렇게 골 안에 있는 달팽이관을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을 이제 환자가 듣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런 나사처럼 생긴 이런 스크루를 이식을 하게 되고요. 수술적 처치를 통해서 밖에 이와 같은 장치를 부착하게 되고, 최근에는 완전 이 내부 장치를 피하 쪽, 피부 밑으로 이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개발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외이나 중이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감각신경성 난청, 예를 들어서 이쪽이 한쪽이 농인 환자들에서 이런 골전도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뼈 진동을 통해서 바로 반대쪽 귀가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환측에 있는 소리를 건측으로 전달해서 마치 아까 말씀드린 양측 보청기하고 비슷한 원리가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청기를 써도 이제 아예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이제 고도 난청 환자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 증폭량의 한계로 인해서 보청기가 효과가 없게 됩니다. 잔청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공화우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인공화우 이식이란 것은 내부 장치, 전극을 포함한 내부 장치를 달팽이관 내에 전극을 위치시킴으로써 외부에서 들어온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해서 직접 청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인공화우 이식기 역시 이제 수술을 필요하러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내부 기기들, 이게 다 전극이죠. 달팽이관 내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회사의 제품들이 현재 시중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역시 이런 내부 기기들이 있고, 소리 신호를 받아들이는 외부 어음 처리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체형 어음 처리기도 있고 기고리형도 있게 되겠습니다. 인공화우는 다른 중이 이식이라든지 이식형 청각 골도 보청기에 비해서 급여 기준, 건강보험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급여 기준이 넓은 편인데요. 나이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1세 미만에서는 이런 심도, 아예 그냥 농에 가까운 난청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보다 높은 나이에서는 고도 난청, 아까 말씀드린 보청기로서 적절한 재활이 되지 않는 이런 고도 난청 환자들이 이 인공화우의 급여 기준의 건강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19세 미만에서는 양측을 저희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여 확대가 급여의 폭이 조금 넓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인공화우 이식술 방법은 귀 뒤 피부를 이렇게 절개를 한 다음에요. 이와 같이 이제 내부 이식 장치를 이식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내부 장치들이 확인이 되게 되겠죠. 인공화우 이식을 하면 바로 듣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면 수술 후 1일째, 한 달째부터 기계 장치를 크게 되겠고, 매핑이란 걸 시작합니다. 이 매핑이란 것은 뭐냐면 보청기의 소리의 양을 이렇게 증폭시켜 주는 것 같이 달팽이관 내에 삽입된 전극의 채널별로 전기 에너지 신호 크기를 본인의 청력도에 따라서 크기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편안하게 듣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매핑이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본인이 가장 편안한 그런 소리의 크기, 소리의 질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치료도 병행을 하게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이와 같은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조금 빠르신 분, 늦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와 같은 수루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난청 환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주의 소음이 좀 적어야 되겠죠. 주변이 시끄러우면 말소리를 이해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요. 가능하면 조용한 환경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모양이라든지 다른 표정으로서 이제 이분의 말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상대방 난청 환자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서 다른 단어로 바꾸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면서 환자를 이해를 시키다든지 완전히 말을 이해한 연후에 다른 말로
넘어가는 게 좋고요. 화제를 계속 바꾸는 거는 이 환자가 너무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죠. 난청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난청 환자를 대할 때 이제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올라온 질문이 이제 난청도 이명처럼 완치가 불가능할지요? 저금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지요? 아닙니다. 난청 대부분은 지금 치료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제 환자 이런 편견들이 가장 이런 난청 재활을 막는 큰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하셔서 다양한 청각 재활 방법이 있거든요. 과거에 인공아우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 질환이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이게 다시 소리를 듣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본인에게 맞는 청각 재활 방법을 이렇게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에 관한 얘기가 좀 올라오지가 있는데요. 이명은 사라질 수 있나요? 그래서 난청과 이명은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높은 증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난청도 극복할 수 있듯이 최근에는 이명을 이렇게 이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명 재활 치료, 재훈련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그 소리에 대한 불편감, 뭐 잡음에 대한 불편감들을 많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청각 재활 프로그램, 이명 재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치료를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난청이면 치매 시작이라는데 그런가요? 예, 지금 최근에는 이 난청을 환자들이 치매 유병률이 훨씬 높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저희가 청각 재활을 보내드리는 이유, 보청기 착용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운동을 안 하고 방 안에만 누워있다 하게 되면 근육이 퇴화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력 소리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우리 뇌에 있는 청각 피질의 세포들이 퇴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치매도 똑같은 거는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뇌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청은 조기에 교정을 하시는 게 이런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왼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 대학병원에서 고막주사 치료로도 이제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돌발성 난청이 있는 경우에 3분의 1의 환자분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영구적인 난청을 가지시게 되는데 그 영구적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앞에서 난청의 정도를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청각 재활 방법, 보청기부터 중이식, 인공아우 이식, 골도 보청기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셔야죠. 상담을 하셔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도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청각 재활, 이명이라는 게 이제 청각 재활이 되면 이명도 좀 좋아지는 원리는 본인이 이렇게 주변의 환경 소음을 잘 듣게 되면 본인 귀 안이나 뭐 머리 안에서 난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머리 안에서 나는 소리를 그 환경 잘 들리는 소리에 묻혀서 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명 환자들도 이렇게 소리 청각 재활에 반드시 이명의 호전을 위해서도 그게 이제 난청 재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이제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재활 방법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아우 이식 후에도 음악을 크게 들으면 청력이 나빠지나요? 인공아우 이식은 이미 이제 청력이 나쁜 상태에서 이식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나빠질 건 없지만 소리를 너무 크게 들으면 그 소리가 이제 본인한테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음 분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핑이라는 과정, 조절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그 소리는 그 크게 들려오는 소리의 증폭량을 이제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인공아우 사용자들도 일반인들처럼 이제 지내실 수 있는 과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음악을 크게 들으면 청력이 나빠진다고 이제 이미 나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보청기 사용이 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늦춰주는 건 아닌가요? 자, 보청기 사용은 노화성 난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더라도. 하지만 보청기의 사용 효과는 초기에 사용할수록 노화성 난청의 그 청각 재활 효과가 높다는 거죠. 진행을 늦추는 건 아니지만 청각 재활 효과가 높아서 꼭 보청기 사용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퇴행성 뇌 질환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나 이런 거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난청의 진행을 늦춰주는 것, 난청의 진행을 오히려 늦춰주려면 소음 회피라든지 이독성 약물 회피라든지 이런 이제 참 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보청기 사용 자체가 이제 진행을 늦춰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달 이상 지속된 이명은 고치기 어렵나요? 이명은 저희 이제 병원에서는 난치 질환이지 불치 질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명 재훈련 치료, 이명 극복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설사 이명 소리가 조금 본인 귀에 난다 하더라도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청각 재활 프로그램을, 이명 재활 프로그램을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시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명 재활 치료, 이명 재훈련 치료 이런 것들을 받기 전에는 그 소리에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소리가 계속 집중을 하면 할수록 이명 소리 크기를 크게 느끼시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있으면 집에 가시면 선풍기, 요즘 같은 경우 다 선풍기 켜고 생활하실 텐데, 아니면 집에 냉장고나 컴퓨터 팬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거 다 나지만 누구도 그거를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런 이명 재훈련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설사 본인 귀에 있는 그런 소리들이 익숙한 소리로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이제 아예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치료 상태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이명 환자들이 많죠. 이명 환자들이 많은데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아우도 사용하면 안 되는 기계나 장소가 있나요? 예, 인공아우는 기본적으로 이 외부 장치와 내부 장치를 연결을 하게 되기 위해서 자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석처럼 머리에 뗐다 붙였다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성이 있는 환경에서는 좀 힘드는 게, 예를 들어서 MRI를 찍을 때, MRI가 자기장에서 찍는 그런 영상 진단 도구가 되겠는데, 그런 환경에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그거를 빼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인공아우는 물에 젖어도 되나요? 예, 요즘 외부 장치들은 우리 이어폰처럼 생활 방수가 되게끔 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각 제조사에서 외부 장치를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이렇게 패키지처럼 싸는 물놀이가 가능하게끔 그런 그것도 이제 액세서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상품화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검사해 보면 청력이 5, 60, 이제 중등도 난청 되시겠는데요. 보청기 끼면 너무 울리고 왕왕거리고 불편하다고 하시고, 보청기 안 끼셔도 되다가 막 어렵다고 왜 그런? 왕왕거린 거는 보청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못 맞추신 거죠. 네, 그래서 이거 가셔서 다시 이제 잘 맞추시고 본인 귀 사이즈에 맞고 또 이제 본인의 청력도에 맞게 적절한 증폭량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단 한 번에 안경처럼 바로 안경제에서 맞추고 이렇게 끝나는 과정이 아니고요. 뭐 2주, 3주로 최소한 2-3번, 보통 평균 한 3-4번 정도 방문하셔서 본인의 청력에 맞게 안정화될 때까지 그런 과정을 반복하셔야 가장 이렇게 편안한 그런 보청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는 상태가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왔는데, 예, 스테로이드, 예, 그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이 이제 재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감기 왔는데 또 감기 들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든 돌발성 난청 환자든 그런 확률이 특별히 높다고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가능성 가지고 계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다시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사라지나, 예, 그 돌발성 난청 환자의 3분의 1은 이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했을 때 완전 회복이 됩니다. 그건 다음에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은 부분 회복이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전혀 청각 호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돼서 나중에 여러 가지 청각 재활 방법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시각이 안 좋아지니 청력이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의 뇌가 시각 중추가 있고 청각 중추가 있는데 시각에서 정보가 올라오지 않으면 그 시각 중추들이 다 청각 중추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력에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보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뇌 보상 과정이어서. 그리고 평소에 이어폰 끼면 소리를 크게 듣는데 아직 난청이나 이명 증상은 없고 귀가 예민해져서 더 잘 들리게 되었어요. 청각이 예민해졌는데 이게 아닙니다. 지금 환자분 말씀하신 거는 청각 신경에 약간의 손상을 받은 상태가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소음을 너무 크게 들으시면 청각 과민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난청 이전에. 청각 과민이라는 증상은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소리가 크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귀가 예민해져서 그런다기보다는 본인의 청신경이 조금 손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이 나와서 저희 학회에서 권장하고 싶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60-60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악을 들으실 때 최소한 최고 볼륨의 60% 미만으로 들으시고요. 60분을 이상을 들으시지 않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0-60 룰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 하게 되면 그렇게 소음성 난청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코에서 파는 보청기와 병원에서 하는 보청기가 다른 거, 예, 다릅니다. 코스코에서 파는 보청기는 예를 들어서 채널이 뭐 4채널 평균, 많으면 6, 8 이렇게 나가는데요. 저가형인데 파인 튜닝, 그래 예를 들어서 미세 조절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력도를 주파수별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 말소리는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다양한 강도로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주파수들을 보청기는 여러 가지 채널이 조용해서 미세 조정이 가능하지만 코스코에서도 물론 이제 고가 제품을 팔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셀프 피팅하는, 본인이 사서 끼우는 이런 보청기들은 대부분들은 안에 내재된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저 채널의 이제 그런 증폭기이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시다 그러면 적절한 이제 일반 보청기를 구입하셔서 난청 재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지하철이 엄청 시끄러워 귀마개라도 하고 다녀야 될까? 예, 그 소음을 회피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거고요. 최근에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귀마개 하고 다니시는 거는 크게 이제 나쁘지 않은 습관이지만 이명 환자분들이 이제 귀마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권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 귀마개 하시면 본인 귀 속에서 나는 그 소리 신호가 훨씬 더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귀마개를 안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청기 한쪽만 끼는 게 더 잘 들린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90%의 환자분들은 양측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소리의 방향성이라든지 소음 환경에서 청각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양측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노인 환자에서 약 10%에서는 양이 간섭 효과라 양쪽을 꼈을 때 오히려 덜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긴 하지만 90%의 환자들은 양측 보청기가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달 동안 항생제 복용 후에 나중에 고주파 이명이 생겼습니다. 예, 이명은 기본적으로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질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약물 중단을 오래 한다 그래서 이명이 사라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이명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거에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스피커로 100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60 룰이 있다고 60% 미만으로 들으시는 거를 저희 대한청각학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 학회들 그래서 이제 또 WHO 이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화성 난청은 개개인마다 진행 속도가 다른가요? 예, 개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노화성 난청의 유병률이 30% 개개인마다 다 같다 그러면 100% 발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남자분이 조금 더 많고 소음에 노출되신 분, 과거에 이독성 약제를 좀 드셨던 분들 이런 분들 훨씬 더 잘생깁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이런 과거력 이런 거에 그리고 또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주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서 본인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본인에게 맞는 그런 일의 청각 건강 습관들을 이렇게 조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난청 저희 이제 대한청각학회는 이런 청각 영역의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난청 환자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치료하고 하는 거를 연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끝나시더라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기나 하시면 저희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고요. 전화,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청도 유전성 난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이런 유전성 난청 환자들이 고도 난청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공호흡 의식을 많이 시행하는 그룹이 유전성 난청인데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다면 집안에 뭐 친가나 외가에 난청 환자들이 있다면 본인도 이제 난청인지 그래서 이제 청력 검사를 받아보는 거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흔한 이런 유전자들을 이렇게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함으로써 이제 본인 이제 난청의 악화 가능성이라든지 본인의 이제 자녀분들에게 난청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재활 방법, 적절한 재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청력이 나쁜 경우에도 청력이 나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인공호흡이나 보청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거는 그냥 선천적, 후천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선천적인 경우에는 언어 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공호흡 소리를 들어야지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공호흡이나 보청기 같은 걸로 청력을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언어 발달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집이 이제 공항 근처라 매우 시끄럽다. 아직은 이제 소음을 이제 회피하는 방법인데요. 환경 관리죠. 결국은 이제 창문을 닫는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데 뭐 일반적인 생활 소음 이게 한 60데시벨 많으면 70데시벨 정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오래 노출되는 경우 이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공항 근처라서 매우 시끄럽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창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난청을 거의 극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고도 난청이 있더라도 병원에서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다 개발되어서 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1차 의료기관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3차 의료기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런 재활 방법까지 다 조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청기 끼시는 분들은 물놀이를 포기해야 할까요? 뭐 보청기 생활 방수는 요즘 다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보청기가 고장 날 수 있죠.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보청기 빼고 이렇게 물놀이 하시면 됩니다. 조심해서. 저희 그 이어폰 많이들 쓰시잖아요. 스마트폰 이어폰. 그거 끼시고 수영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잠시 이렇게 빼놨다가 수영하시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내가 항상 써야 되고 사면 뭐 잠깐 안 쓰실 수도 있죠. 본인이 약간 뭐 어떤 사회생활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상황에서 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뭐 포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아주 뭐 이어폰 필수입니다. 항상 끼고 있고. 그래서 청력이 더 나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 이제 학회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대국민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온 이유도 이런 난청이 굉장히 지금 더 심해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단체에서, 학회 단체에서는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권해드리고 있죠. 본인의 상태를 알아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대정부, 이제 정부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시켜서, 예를 들어서, 입학 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기니까요. 군대 가기 전이라든지, 이런 생애 주기별로 청력검사를 받는 거를 아주 건강검진처럼 세팅을 좀 하고자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나라 이제 앞으로 복지 수준이 더 좋아지면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으로 내부 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예, 내부 장치가 고장나게 되면 재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밖에서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부 장치는 또 저런 것들이 문제죠. 아직까지 급여에서 내부 장치는 딱 한 번만 이렇게 급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고장나면 또 본인 경제적인 비용도 꽤 들죠. 그래서 그 충격을 받지 않게 조심해서 이제 외상을 받지 않게 머리 쪽에 사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를 쉬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소음을 피하는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60분 들으시면 10분을 쉰다든지 20분을 쉰다든지 이렇게 인터벌을 줘서 조금 쉬었다가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은 항상 60% 미만으로, 우리 최대 볼륨을 트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작은 볼륨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항생제 소지품,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항생제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귀 청각에 나쁜 항생제가 있고요. 괜찮은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그런 귀에 나쁜 항생제들은 피해서 다른 종류를 처방을 해드리고요. 소염 진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계통하고 아스피린 계통하고 또 다릅니다. 다 귀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독성이 좀 더 심한 약제, 아닌 약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청력 검사를 해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고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어폰보다 헤드셋은 괜찮나요? 이어폰 헤드셋의 문제가 아니고요. 볼륨의 크기의 문제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어폰을 써라 이게 아니고요. 헤드셋을 써라 이게 아닙니다. 자, 최대 볼륨의 60% 미만을 쓴다. 이게 이제 핵심 이슈일 것 같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더 안전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그것도 볼륨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최대 볼륨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이 개발된 계기는 이제 이거 이어폰을 끼게 되면 밖에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폐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골전도 이어폰은 귀에 앞에 이렇게 거치하며 생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 자체를 전달하는 거는 뇌로 달팽이관을 전달하는 기전은 같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이제 난청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버스를 탈 때 이어폰 꽂고 잠에 자주 드는데 소리 작게 하고 잠들어도 위험한 행동일까요? 저기는 지금 소리의 크기,
또 소리를 듣는 기간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난청을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게 좋은 습관 아니죠. 그래서 벗고 주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명 자가 면역성 난청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양측으로 오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서 난청 이명이 있고, 이 자가 면역성 질환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지만,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면역 억제제 같은 이런 질환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청이 지속되고 이명이 지속되면 그에 맞는 난청 재활 방법, 이명 재활 방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귀를 파다가 이제 염증이 나서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니시는데요. 잔재적 난청은 안 그렇습니다. 예, 전혀 안 그렇고요. 웨이도는 이제 난청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귀를 파시면 안 됩니다. 귀에 있는 그 귀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항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귀 안이 굉장히 습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귀지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거든요. 귀지가. 그래서 물이 닿아도 피부가 짓무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방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지에는 여러 가지 항균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염증을 안 생기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다 파내면 이제 방어 인자가 없기 때문에 웨이도염이 훨씬 자주 나서 병원 자주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귀만 안 파시면 저런 경우는 다 좋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돌발성 난청에 이제 약물 치료. 그렇죠. 이게 저희가 돌발성 난청이 생겨서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하면 영구 난청이거나 더 이상 회복은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의 난청의 정도에 따라서 적합한 앞에 말씀드린 청각 재활 방법을 이제 시도해 보셔야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돌발성 난청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나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많이 오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상기도 바이러스죠. 그래서 당연히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그 대한청각학회 제가 이제 홍보 임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지금 의사, 청각사, 청능사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력을 위해 꼭 지켜야 할 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주기적인 청력 검사. 아까 말씀드렸죠.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60 룰을 말씀드렸죠. 요즘 워낙 이어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 볼륨을 60%를 안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꼭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청기가 재활 치료 되나요? 청각 재활 치료 중요 수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청기는. 그래서 만약에 보청기가 효과 없었다면 그 많은 보청기 회사들이 다 없어졌겠죠. 아직까지 살아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효과도 없는데 돈만 주고.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많은 보청기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적절한 보청기 처방과 적절한 관리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편안한 소리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난청으로 고생하시고 또 이명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생하시는 우리 많은 환우분들 또 국민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저희 대한청각학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병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저희 환우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 꼭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치료를 통해서 행복한 그런 소리를 잘 들음으로써 그래서 가족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과 행복한 이런 생활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